코의 향기와 냄새. 모든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이라고 외쳤던 코코 샤넬은 가장 신비하고 인간적인 것이 냄새라 하였다. 사실 인간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밝혀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리처드 엑설과 린다 비벅은 1991년 연구를 통해 코에서 후각 수용체를 찾았다.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늦게 발견된 것이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사물을 탐지 시 후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인간은 후각보다는 시각에 의존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 내 후각이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알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후각이 동물만큼이나 뛰어나고 특정 부분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한다. 베티나 피우제는 냄새의 심리학에서 후각이 시각보다 더 빨리 반응한다고 하였고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후각적 동물에 가깝다고 말한다. 냄새는 코의 점막에 있는 후각세포가 공기 중에 퍼져 있는 분자와 만나면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감각정보이다. 개는 인간보다 후각수 용체가 100배나 많은 10만 개라고 한다. 개보다는 적지만 인간도 1000개의 후각 수용체로 1만 가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니 인간의 후각 능력 또한 매우 놀랍다. 모든 인간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자신만의 채취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은 기분 나쁠 때와 좋을 때 나는 냄새가 다르다고 한다. 이는 기분에 따라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가진 후각세포의 재생 능력은 탁월하며 30-61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다. 냄새 분자가 코 안의 후각 수용체에 닿으면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이 신호를 벌집뼈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 피질에 전달한다. 냄새 분자들은 순수한 분자가 없고 혼합되어 있는데 냄새 분자마다 세포 점막을 자극하여 후각 수용체로 전달되는 시간은 각각 차이가 난다. 일부 학술계에서는 언어 이해 능력이 후각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와 인간이 가지는 직관도 이 후각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모는 아이들과 얼굴 집기 놀이를 함께한다. 이는 아주 훌륭한 감각 훈련 중 하나이다. 다양한 감각 훈련 도구가 있는 현대에 와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이 놀이를 통해 아이의 뇌 발달을 도모하였다. 인간의 후각세포는 한 가지의 냄새를 오래 맡으면 그 냄새에 대한 감각신경이 활동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강렬했던 냄새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착각을 한다. 이 현상을 수능이라고 한다. 그리고 코의 후각세포가 냄새에 반응하고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각되지 않는 습관이라 한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방문하면 느끼는 특유의 냄새를 우리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의 거주 국민은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습관과 수능은 유사하지만 습관은 뇌가 의식적으로 냄새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고 수능은 냄새 자극에 적응되어 감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동물들은 특히 후각에 예민하여 먹이나 짝을 찾을 때 사용한다. 또한 일부러 냄새나는 배설물을 바르거나 몸 밖으로 강하게 분사하여 적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한다. 그에 비해 인간은 냄새에 확연한 구분을 둔다. 좋은 냄새는 향기로 표현하고 나쁜 냄새는 악취로 표현한다. 또한 인간에게 냄새는 기억으로 존재한다. 엄마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렸을 적 느꼈던 엄마 냄새를 기억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발산하는 화학물질을 페로몬이라고 한다. 언어 소통을 하는 인간은 화학물질이 아니어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퇴화되었지만 아직 인간에게도 남아있다고 한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향기는 인류가 찾아낸 가장 오래된 향수인 사양과 매우 흡사하다고 한다. 반면에 인간은 페로몬 수용체가 사라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보편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냄새에 민감하다는 시각이 많지만 스웨덴의 마티아스 라스카 교수팀이 연구에 의하면 부르지오날이라는 냄새 물질은 남성이 2배 더 민감하다고 한다. 독일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남성의 정자에는 부르지오날을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ORLD가 있어서 정자의 운동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그 후 2013년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유독 불임 남성이 브르지오날 냄새를 잘못 맡았다고 한다. 이것이 인간에게 난자를 향해 가는 정자의 페로몬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 사회의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에 휴식이 필요할 만큼 자극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휴대폰과 모니터로 인한 눈이 피로하고 이어폰에 의해 귀가 피로하며 향수, 방향제, 섬유유연제 등의 수많은 일상생활에서는 코가 피로하다. 그래서 코를 제외한 인간의 감각기관은 반강제적으로 휴식을 취한다. 눈은 감으면 보지 못하여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이 들거나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휴식을 취하고, 귀는 잠들면 듣지 못하고, 입은 먹지 않으면 맛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지만 코는 잠들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숨을 쉬어야 한다. 코에서의 호흡의 주기가 한쪽 콧구멍마다 6시간 주기로 바뀌는 것은 조금이라도 코에 휴식을 주기 위함이다. 코의 구조. 동양의학에서는 코의 기능을 기를 마신다고 표현한다. 코는 얼굴 중심에 튀어나와 있는 외비, 비강이라 말하는 코안, 비강을 좌, 우로 구분하는 비중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비동은 코를 이루는 머리뼈와 얼굴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뼈에 동굴처럼 비어있는 공간을 말한다. 아피마뼈에 있는 전두동, 벌집뼈에 있는 사골동, 나비뼈에 있는 저평동, 위턱뼈에 있는 상악동을 말한다. 부비동은 콧속과 작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비물의 배농과 환기의 역할을 가진다. 또한 부비동은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로 구성된 점막으로 덮여 있고 그곳에서 분비되는 점액으로 코 안의 건조를 방지한다. 이 외에도 인간의 목소리의 개인별 특징을 만들기도 한다. 말을 할 때나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의 공명을 일으켜 개인별 차이가 있는 고유의 음색을 만들어낸다. 주위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또는 엄마와 딸들의 목소리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오장육부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태어나 몸이 유전적으로 닮기 때문에 공명되는 주파수가 비슷해지면서 목소리가 비슷해지는 것이다. 부비동의 분비물의 배농이 원활하지 않고 고여서 염증으로 변화한 질병이 축농증이라는 병이다. 그래서 축농증 환자들은 부비동 안에 분비물이 고여 울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 보통 축농증이 생기면 수술로 구멍을 내어 배농을 시키는데, 그 이전에 부비동을 이루는 아피마뼈나 나비뼈, 벌집뼈, 위턱뼈가 움직임이 제한되어 생기는 것이니 수술 이전에 이 뼈들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각계는 코측벽에 3개의 길고 구부러진 모양을 가졌으며 코선반이라 한다. 3개의 길고 구부러진 모양은 각각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라고 하며 각자 기능의 차이가 있다. 비각계의 대표적인 기능은 인체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아래에 있는 하비각계는 공기의 방향이나 습도 조절, 필터 역할을 하며 중비각계는 높은 압력의 공기에 완충작용을 하고 상비각계는 후각과 연관되어 있다. 부비동의 분비물의 배농이 원활하지 않고 고여서 염증으로 변화한 질병이 축농증이라는 병이다. 그래서 축농증 환자들은 부비동 안에 분비물이 고여 울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 보통 축농증이 생기면 수술로 구멍을 내어 배농을 시키는데, 그 이전에 부비동을 이루는 아피마뼈나 나비뼈, 벌집뼈, 위턱뼈가 움직임이 제한되어 생기는 것이니 수술 이전에 이 뼈들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비각계는 코측벽에 3개의 길고 구부러진 모양을 가졌으며 코선반이라 한다. 3개의 길고 구부러진 모양은 각각 상비각계, 중비각계, 하비각계라고 하며 각자 기능의 차이가 있다. 비각계의 대표적인 기능은 인체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아래에 있는 하비각계는 공기의 방향이나 습도 조절, 필터 역할을 하며 중비각계는 높은 압력의 공기에 완충작용을 하고 상비각계는 후각과 연관되어 있다. 기능이 저하되면 폐에 항공기가 들어가기 쉽고 폐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 또한 전모의 기능이 저하되어 미세한 입자들이 폐에 처벌하면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